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라고도 부른다고 하잖아요. 무기력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요즘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도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광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민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실제로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네,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확실히 더 많이 늘었고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는 실제로 우울하고 불안이 있으신 분들 중에 매일같이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자가격리로 인해서 좀 주위에서의 시선이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우울감의 원인, 약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끊임없이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불안감을 좀 야기시키고 또 마스크를 평상시에는 구매하기 쉬웠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시게 되고 그리고 외부 활동도 하지 못하시게 되고 또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나도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이러한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내부에는 사람의 내부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울, 공포, 짜증, 혐오 등을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좋아진다면 괜찮지만 이러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개인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희망입니다.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은 걸리지만 이 일이 해결되고 종식이 된다고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코로나19도 끝이 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시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종 전염병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종 전염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적된 자료가 없습니다. 축적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불안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요. 특히 광주 전남은 확진자가 사실 많지는 않고 또 광주의 경우에는 수일간 확진자가 없다가 갑자기 추가 확진자가 생기고 또 없다가 생기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감염 예방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나의 노력이 좀 물거품 되는 것처럼 느끼시기도 하고 허탈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전염병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시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활동들로 주의를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입니다.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하시면 좋지만 특히 이타적인 남을 돕는 감정, 남을 돕는 행동은 사람한테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를 기부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의료봉사를 하시는 의료진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나부터도 내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을 좀 돌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위기 극복 DNA가 있잖아요. 재난 재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다 달려들어가지고 네.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까 뭐 기름 유출 사고나 뭐 메르스나 사스나 다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때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잘 해내고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신종 전염병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언젠간 이 일이 끝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나와 내 이웃을 격려하시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질문하신 이런 코로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거 생각해 보면 신종플루 때도 초창기에는 그냥 뭐 엄청 불안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신종플루에 뭐 약 하나 먹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남을 위한 봉사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꼭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더욱더 이 스트레스가 조금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 확진자와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최선의 감염 예방 활동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힘든 격리 상황을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위에도 많은 이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네. 거의 모든 이제 진단을 받는 분들이나 자가격리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황스럽고 그러면서 감정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해지는데요. 그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SNS나 영상통화 등으로 주위에 잘 아는 지인들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또 이 시기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일기 쓰기라든지 그런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혹시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좀 오래되다 보면 본인이 그동안에 못했던 거 있잖아요. 실내에서 다 해보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우울감 같은 걸 혼자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광주정신복지센터에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77-0199라는 위기상담 전화인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2-1577-0199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되고 1577-0199라고 전화를 하시면 지역번호를 누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061을 누르시면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우울이나 불안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 요원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 우울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개개인이 극복하기 힘들면 전화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도 저희가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코로나 심리지원단으로 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 힘드시다면 이렇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제가 스스로 인지를 못함으로써 내가 우울하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감염 위기의 스트레스로는 이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뭐 과도한 걱정, 우울, 불안, 공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두통, 그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복통, 불면증 이런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내가 평소에 하던 일에 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주위에서 조금 힘들어 보인다.
아니면 조금 달라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코로나19에 앞서 감염병이 유행하던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감염병은 종식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결국엔 끝이 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이제 더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광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